자, 그리고 책 없는 사람, 오늘 파트 2. 책 없는 놈, 하나.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파트 2 마무리 짓고, 토요일에는 파트 2랑 파트 1이 다 들어가 있는 시험을 볼 겁니다. 토요일에 못 온 사람 누구 있지, 우리? 토요일이 하나, 둘, 셋, 넷. 민수, 금요일 온다고? 이 5명 있잖아. 금요일에 1교시에 와도 되고 2교시에 와도 돼. 어차피 똑같은 시험 보니까 둘 중에 한 번 오면. 근데 넌 어차피 2교시지. 2교시? 하윤이는? 같이 너 1회 올 거야, 2회 올 거야? 1교시? 수환이는? 1교시? 1교시는 세미나실이다. 그래서 어차피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1교시로 와도 되고 2교시 2명 정도 와도 돼요. 자, 그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오늘 할 거. 일단 방금 풀어본 문제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건 뭐 비교적 간단했죠. 스트레스가 우리의 뇌의 구조에 어떤 차이를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특히 뇌의 히포캠퍼스, 즉 해마라는 영역이 축소되고, 해마가 원래 담당하던 기능이 이 친구가 감정이나 이런 걸 통제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감정 통제를 못하게 된다, 이런 결론으로 귀결이 됐던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 분사구문은 making us even more likely to experience a drained brain,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그 문장이었고,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이죠. Impact of chronic stress on the hippocampus and its regulatory functions. 자, 이 지속적 스트레스, 만성적 스트레스의 영향, 이 정도가 주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요약문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다가 크로닉 쓴 사람 많을 텐데 크로닉 쓰면 안 된다? 왜냐면 크로닉이란 단어가 여기 없었어요. 그치? 내가 뭘로 바꿔놨어, 이거? ongoing으로 바꿔놨지. ongoing으로 바꿔놨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에 분명히 본문의 어휘를 활용하여 완성하시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크로닉을 쓰시면 안 돼요. 크로닉은 여기 없어. 내가 일부러 뺐거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고, 실제 우리 출제할 때도 저런 핵심 어휘를 동의어로 바꿔놓고 그 단어를 찾아서 요약문에 쓰도록 할 수 있거든. 이런 거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이제 당연히 코티솔이겠죠. 코티솔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 4에서 6번. 요거는 일단 어법부터 찾아보면 요거 as closely as possible가 아니고 possible, 형용사로 가야 되겠고, 그 다음 요거 대수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what은 절대로 명사 뒤에 못 온다. something도 명사잖아. 명사 뒤에 what은 절대로 못 와.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한 문제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문제가 글이 좀 어려웠는데, 결국 얘가 얘기하는 거는 기억 있잖아, 기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이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오감으로 경험한 것을 정보의 형태로 저장하는 걸 기억이라 한다 라는 걸 전제로, 만약에 그럼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을 기억 비슷한 걸 하면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을 했던 거지.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언어 체계에는 그런 간접적인 기억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내가 김민수 생일 파티가 어땠다라는 걸 기억한다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 이거는. 나는 민수한테 이거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이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기억, 간접 기억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유감스럽게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quasi memory, 유사 기억이라는 단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을 보면 Why might philosophers use a stimulative definition? 이게 이제 자극적 정의가 아니고 자의적 정의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자극적 정의라는 말이 좀 이상했잖아, 사실. 여기 들어가는 게. 근데 어쨌든 이게 철학자들이 쓰고 이렇게 이탈리체로 기울어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의미에 대해서 크게 검토해 보진 않았는데, 요거는 자의적 정의라고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져 있다고 학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훨씬 더 간단하게 이해가 되죠? 지 멋대로 정의하는 거야. 지 멋대로 정의하는 거. 자, 왜 이런 거를 쓸 수가 있냐? To create new terms, 새로운 단어 만들기 위해서 언제 when existing language, 현재의 존재하는 언어가 cannot capture, 묘사할 수 없을 때 중요한 철학적인 차이점들을,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거랑 다른 사람의 말을 간접적으로 듣고 기억 비슷한 걸 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고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언어 체계엔 둘 다 이거를 기억으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디 갔어? 그래서 요거 두 개고, 요거는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내가 어떻게 써놨지?
내가 이걸 대표로 규현이 걸 한번 읽어볼까? 자, 그게 아니고. 자, 여기 that describes a memory까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a memory that is not necessarily a memory of something the person having it has experienced. 이렇게 쓰면 되는 문장이었는데 이거 사실 영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 영작하기도 어렵고 배열로 나와도 이렇게 어려운데 영작으로 나오면 거의 못 풀겠죠. 이건 통째로 외워야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영작 불가능해요. 우리 지금 2학년 수준에서 요 문장은 반드시 좀 암기를 해두시고 그럼 이제 오늘 걸로 좀 가보자고. 오늘 거 3개. 자, 오늘 지문들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독립성이 부족한 직업으로서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일단 저널리즘 언론사, 기자를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What is unusual about journalism as a profession? 이거 명사절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장부터 자, What is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가 명사절입니다. 이 전체가 주어예요. What is unusual? 독특한 것은 관계대명사 what이지? 그치? 자, 독특한 것은 언론에 대해 어떤 직업으로서 언론이 직업으로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is its lack of independence. 독립성의 부족이다. 그러니까 언론은 독립성이 없대. 이게 뭔 소리지? 기자를 생각해보면 기자 누구한테 돈 받아요? 회사한테 돈 받지. 우리가 좋은 기사를 읽으면 기자한테 직접 돈을 주나? 그렇진 않죠. 기자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수령한다. 자, 반면에 의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의사? 물론 의사도 의료기관에 속해 있을 수 있는데 의사는 자기가 나와서 개원하면 되잖아. 그렇지? 내가 개원한 원장이라고 생각해보면 나 누구로부터 돈 받아? 손님, 환자 또는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공단 이런 데서 받겠지만 어쨌든 그냥 환자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자, 직접적으로 자기 환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해내는 거죠. 이거를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야. 의사는 자기가 진료한 환자한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 없다고. 자, 그런데 기자는 자기가 기사를 써놓고 그걸 읽는 사람한테 직접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얘네는 회사로부터 받는다. 그럼 언론사는 돈 어떻게 버는데? 광고로 벌지. 그렇지. 언론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독료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광고로 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수익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광고주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럼 결국 이건 어떤 논의로 귀결되냐? 기자는 광고주의 그 시선에 또는 광고주가 원하는 것에 반하는 기사를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는 거야. 기자가 아무리 삼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싶어도 삼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삼성은 그 회사한테 이제 광고를 안 줘. 그럼 회사가 망하지?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겠지? 기자를 잘라버리겠지.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글 전체의 요지입니다. 간단하지 이거는? 기자는 직접적으로 자기 수익을 독자로부터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회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광고주, 대기업의 돈을 받아서 일종의 기생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부재한다, 없다. 자, 이론적으로 practitioners in the classic professions. 자, 전통적인 직업 영역에 있는 이런 그 전문가들은요, 예를 들어 의사라든지 성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contain, 가지고 있습니다. the means of production,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손과 머리에. 이해되죠, 이거는? 의사가 돈 버는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잖아, 머릿속에. 외과에서는 자기 손에 있는 거잖아. 그치?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do not have to, 뭐 할 필요가 없어. work for a company, 회사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 또는 고용주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내용을 스포했죠. 기자의 경우엔 완전히 반대다. 기자는 지가 직접 독자들한테 돈을 받을 수 없다. 간단한 문제고. 자, 그 다음에 they can draw their income directly from their client or patient. 자, 그들은 직접적으로 수익을 끌어올 수 있다. 그들의 수익을 직접 가져올 수 있다. 어디로부터? 그들의 고객 또는 환자로부터.
고객이란 말이 나온 이유는 아까 성직자란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목사님들이 그 성도로부터 돈을 받는다. 이게 말이 좀 존나 이상하긴 해. 스님이 그 불자로부터 돈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얘기라고. 직접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여기는. 자 그리고 요 moreover이 이 친구 자리가 어딜 것 같아요? 요거 because 앞에 있겠지. 그치? 이거 여기입니다. 여기. 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접속사처럼 보이는 게 두 개가 있으면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moreover는요 3번이랑 4번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사야. 이건 접속사가 아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접속부사라 그래요. 얘는 얘랑 이 두 개 문장을 연결해주는 거고 저 because는 얘랑 얘를 연결해주는 거야. 두 문장을. 이제 이 안에 인과관계가 있거든. 자 읽어보면 because the professionals hold knowledge. 이 전문가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객은 are dependent on them. 그들에게 의존한다. 이 두 개 사이에 인과관계 있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존한다. 그 때문에 두 개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 게 because고요. 이 moreover는 직접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킨다. 게다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존하기도 한다. 이게 어떤 구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어에서 요거를 접속부사, 연결사라고 하고 얘를 접속사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없어도 되고 쟤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는 없어도 완전한 문장과 만전한 문장 이 두 개가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 점 찍고 새로운 문장이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얘가 없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근데 저 because는 이 앞에 하나의 완전한 문장과 뒤에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점 없이 연결돼 있잖아.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journalists hold knowledge. 언론인들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it's not theoretical in nature.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론적이지 않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one might argue that. 누군가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이 주장 반박하겠다는 거지, 필자가. 그렇지? 자, 누군가는 대절 이하라고 주장할 수 있어. 이거 반박할 거야. The public, 대중이 depends on journalists. 어디에 의존한다? 언론인들에게 의존한다. In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하고 나서 저 way는, that은요. 관계부사 대신입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거예요. Patients depend on doctors. 환자들이 의사에 의존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중이 언론인에게 의존한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더라. 즉 어떤 사람은 야 의사나 언론인이나 그게 그거야. 어차피 대중들이 그 사람한테 의존하잖아. 똑같은 거야 라고 일각에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필자는 그게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관계부사 that은 how로 바꿀 수가 없고 way가 선행사기 때문에 how로 바꿀 수 없고요.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 자리에 위치를 집어넣어 놓고 틀린 거를 찾을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부사니까 위치로 바꿀 수 없다. 일반적으로 that은 우리가 위치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저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고 관계부사 that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반드시 that의 형태가 유지돼야 되고요. 또는 생략하는 건 가능해. 그냥 that자리를 비워버리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그치? 환자들이 의사한테 의존을 한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언론인들에게 의존하는 거 아니야?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in practice, 현실적으로 보면 a journalist, 자, 언론인은 봉사할 수 있어요. 대중을 위해서 usually only by 어떻게 함으로써만 working for a news organization 언론사에서 일할 때만 대중에게 뭔가를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반드시 대형 병원에 있어야만 공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나? 아니잖아. 의사는 하다못해 그냥 메스 하나 들고 길거리에서도 의술을 베풀 수 있어요. 물론 그럼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언론사는 반드시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어야 그 회사의 명의로 신문을 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지가 아무리 사설 써가지고 얻다가 한다면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의 본질적인 차이를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어렵게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자, 결국 기자와 의사는 둘 다 뭐가 있어? 공공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을 위해 일한다라는 얘기야. 대중을 위해 일한다.
의사가 공공성이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기 동의할 수 있나 이거는? 의사는 우리나라 법이 독점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면허를 부여한 집단입니다. 그에 따라 사회적 책무가 있지. 이제 의사들이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나도 못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있어요. 의대에서 하는. 대중을 위해 일할, 헌신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기자들 또한 공공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얘는 반드시 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의사는 그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관에 소속돼 있을 필요는 없다. 즉 의사는 독립적이고 기자는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which can fire her or him at will. 자, 요거 콤마 위치인데요. 요거 선행사는 문맥상 news organization이 됩니다. 요게 선행사요. 그 언론사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녀 또는 그를 지 멋대로.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밝혀주는 거지. 아까 저기 써놓은 것처럼 광고주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기자가 쓴다면 그 회사는 그 기자를 당장 잘라버릴 거야. 안 그러면 지네 회사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기자는 반드시 어떤 회사를 위해 일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지 멋대로 기자를 잘라버릴 수 있다. 따라서 독립성이 없다. 그래, 유지랑 맞는 얘기죠. 마지막. 언론인들의 수입은 depends not on the public.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중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그 기사를 많이 읽는다고 해서 언론인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 의사는 환자를 많이 보면 돈을 많이 벌잖아. 그치? 대중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고 but on the employing news organizations. 그러나 여기 employing ing 들어간 이유는 얘가 수식하고 있잖아요. 요 news organization, 언론사가 고용을 하고 있는 거지. 능동이지. 능동이다. 능동이야. 얘가 기자를 고용하고 있고 분사는 의미상의 주어랑 의미상의 주어랑 수식 대상이 반드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얘를 수식한다고 보면 얘가 employee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기자를 고용한 회사에 의존한다. 수입은. 기자 월급은 회사로부터 받는다.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그 회사가 다시 한번 관계사절 그 뉴스 오르가니제이션이 콤마 위치 which often derives 가지고 옵니다. 상당 부분을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어디로부터? 광고주로부터.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그려놓은 것처럼 광고주의 의도에 반하는 기사를 기자는 쓸 수 없다. 따라서 기자는 독립적인 직군이 아니다. 라고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괜찮지? 할만하지? 콤마 위치가 두 개 있으니까 잘 봐주셔야 돼. 요 콤마 위치는 대수로 못 바꾼다. 이런 거 있죠? 요 콤마 위치랑 요 콤마 위치 둘 다 계속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수로 바꿀 수 없고요. 그 다음 이 친구들은 어차피 주격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생략은 검토할 필요가 없겠지. 어차피 생략이 안 되니까 얘네는. 문제 없지? 자, 두 번째 걸로 한번 가보죠. 혹시 질문 있나 여기? 없으면 두 번째 걸로 넘어가 보자.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일단 우리가 약간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 하지만 다행인 거는 형 전공이잖아 이게. 형 경제학 전공했잖아. 물론 전공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 법한 얘기들이긴 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랑 공산주의 차이가 뭐죠?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뭐야?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지랄 할 줄 알았어.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자 아니야.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슨 뜻인데? 다수에 의한 통치지. 그럼 반대말이 뭐겠어? 1인에 의한 통치 아니겠어? 그게 독재잖아.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반대말은요 독재예요.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하냐? 그 옛날에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민주주의의 반대가 독재인데 그 북한을 뭐라고 하면서 지가 독재하는 게 뭐 좀 이상하잖아, 그림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정확한 사전적인 반대말은 독재예요. Democracy, Autocracy 이렇게 된다. 이건 일단 차치하고. 그러면 우린 보통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랑 항상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게 맞아요. 대략적으로 그래.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뭐야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야.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그러니까 사실 그 옛날에 군사정권은 요렇게 결합했던 좀 특이한 형태라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결합을 할 텐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주의는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지? 사회주의 요 사이에 있는 거야. 갑자기 웬 사상 강의를 하냐라고 할 텐데요. 이쪽 끝에나 양 끝단에 존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그치? 자, 자본주의의 완전 끝단에 존재하는 국가도 없고 반면에 공산주의의 완전 끝단에 존재하는 국가도 없어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이 사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고. 일단 얘는 지금 이제 필요 없는 논이니까 빼버리고. 자,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즉 경제체제에 대한 논인데 모든 국가들은 이 사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 같은 국가들은 아무래도 이쪽에 가깝겠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웨덴, 뭐 북유럽 국가들이 있지, 걔네들은 뭐 요쪽 어딘가에 있겠지. 그리고 순수한 형태의 공산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만큼은 사실상 없는 파이야, 이제. 여기까지 없어졌어. 그럼 실제로는 현재는 여기 끝에는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부터 여기 어딘가까지 요 프레임 안에 모든 경제체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지? 그러면 얘네 두 개의 차이가 뭔데? 자본주의의 정의가 뭐예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거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생산수단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이쪽으로 갈수록 개인의 소유를 점점 인정하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 끝에 있을수록 정부 개입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저쪽으로 갈수록 정부 개입이 어떻게 돼? 커진다. 요거 이해했으면 이 글 끝난 거예요. 요 얘기야,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정부 개입은 극도로 적어져요. 반면에 요쪽으로 갈수록 정부 개입은 많아져.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순수한 형태, 마르크스나 레닌 같은 학자들이 주장했던 순수한 의미의 공산주의까지 가면 정부 개입이 100%야. 개인의 사유물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요게 대충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죠? 요걸 기억해두고 글로 한번 가보자고. 이거 필요하다, 이 정보가. 자, 대부분의 사회에서 capitalism and free markets,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같은 말이에요, 저거. 자본주의는 are accepted, 받아들여집니다. 오늘날 뭘로? as constituting, 구성하는 것으로 the best system,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뭐 하기 위한? for allocating economic resource, 경제적 자원을 분배하기 위한. 그리고 encouraging economic output, 경제적 생산물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고의 시스템으로 인정받는다. 자본주의가 좋다는 얘기야. 자본주의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치? 자본주의가 최고다. 경제적 재화를 분배한다는 것은 부의 분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생산수단을 극대화한다는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돼. 내가 일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똑같이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겠어, 안 하겠어? 열심히 안 하겠지?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 이게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열심히 안 하면 50만 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열심히 하겠지. 이게 이거 아니겠어? 그치? 이런 측면에서 자본주의가 짱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Nations have tried. 자, 국가들은 시도해 봤어요. 다른 시스템을. 예를 들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이쪽으로도 가봤다고. 소련 있잖아, 소련. 얘네들, 러시아 이런 애들 있지. 옛날 구소련. 얘네들 이쪽으로 가봤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들은 have either switched wholesale to or adopted aspects of free markets. 요거 서술형 나올 수 있는 문장이니까 일단 별표 하나 달아두고 여기 day부터 보시면 돼요. 여기부터 쓸 수 있으면 된다. 앞에는 필요 없고. 자, 그들은
either A or B가 지금 동사에 산계되어 있어요. 자, have either switched. 요게 동사 1번이야. 그냥 우리 wholesale 2까지 그냥 동사 1번으로 싹 잡아버리자. 이게 편하겠다. have either switched. wholesale은 완전하게라는 뜻이거든. 부사잖아.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자, 완전하게 바꿨거나. either 있죠? 그럼 or 있어야겠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have가 생략된 채로 have adopted aspects of 요걸 두 번째 동사로 그냥 잡아버리세요. 의미상. 그게 제일 편할 거야. 물론 엄격하게 얘기하면 adopted의 목적어는 aspect고 aspect의 전치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우리 의미상 여기까지 잡아버리라고 동사를. 할 수 있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1번 아예 완전히 바꿨거나 2번 적어도 일정 요소를 받아들였어. 뭘로 바꾸고 뭐의 요소를 받아들였냐? 그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어디 들어간 거냐면 얘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는 거지. 이 문장 이해할 수 있죠? 상당히 복잡한 문장이다 이거는. 많은 경우에 그들은 아예 자본주의로 싹 바꿔버렸거나 이게 뭐야? 이게 중국이야, 중국. Or adopted aspects of free market. 자유시장 경제의 특정한 요소들을 받아들였다. 이게 러시아예요. 러시아 아직도 배급하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쪽으로 와봤어. 이쪽으로 와봤는데 잘 안 되니까 아예 이쪽으로 틀거나 또는 적어도 자본주의 일부 요소들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1, 2번 문장은 여전히 자본주의가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결국은 자본주의가 다른 경제체제를 무너뜨렸다. 지금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자본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Despite the widespread acceptance of free market system. 자,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요거 전치사죠? The widespread acceptance, 널리 있는 받아들임, 수용에도 불구하고 뭐에? 자본주의에. Markets are rarely left entirely free. 시장은 자유로운 상태로 맡겨지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 이게? 쟤 좀 깨워봐. 시장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끝단에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지? 분명히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게 맞아요. 자본주의가 거의 유일한 경제 시스템으로서 군림하고 있어. 그렇긴 한데 완전한 형태의 자본주의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내가 자본주의는 정부 개입이 최소화된다 그랬죠. 극단적 형태의 자본주의에서는 정부 개입이 0이어야 돼. 없어야 돼, 아예 정부 개입이. 그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세계적인 경제 체제들이. 요 끝단에는 없다. 요거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러면 문장 보시면 Markets are rarely left entirely free. 일단 저 문장 이해하기 위해서는 leave A, B라는 5형식 문장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 A를 B한 상태로 두다라는 뜻이죠. 뭐 이 정도는 그냥 뻔하게 해석이 되실 건데 이거 그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A is left B가 되겠지. 이현우 일어나라. A is left B다. A is left B. A가 B한 상태로 남겨진다야 그때는. 얘를 앞으로 빼면 A is left, A가 남겨진다. 어떻게? B로. A가 B한 상태로 두어지다라고 수동 해석이 된다고. 그럼 이제 저 문장을 실제로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시장은, 얘가 A잖아. 야, 시장은 are rarely니까 부정어죠. 완전히 자유롭게, 얘가 B 부분이지. 완전히 자유롭게 남겨지지 않는다. 즉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은 반드시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부 개입이 아예 없는
순수한 의미의 그 소위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게 보이지 않는 손 그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 흑인이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는 경제 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알아서 균형을 맞춰가는 거를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부 개입이 없는 상태로. 그런 건 없다는 거야.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 아니겠어? 미국? 미국은 그럼 시장에 정부 개입이 없을까? 강력한 정부 개입이 있거든, 미국도. 아담 스미스 영국인이에요. 영국이 자본주의 시초란 말이야. 영국도 복지국가예요. 영국도 상당 부분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고. 아무리 우리가 이쪽 끝에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더라도 시장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즉 정부 개입이 없는 상태로 남겨지는 경우는 현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 2, 3번 문장을 잘 종합해봐. 1, 2번 문장까지는 자본주의가 최고였다. 다른 시스템을 모조리 파괴했다. 자본주의가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다. 3번 문장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아는 그 순수한 의미의 laissez-faire,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의 개입이 없는 그런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용 이해할 수 있죠? 그럼 글 끝난 거예요. 4, 5번 별로 안 중요하거든. 4, 5번 문장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형태로 개입하느냐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3번까지 이해했으면 글은 된 거다. 자, 4번. 정부의 개입은 takes many forms. 다양한 형태를 띈다. ranging from, 요거 from A to B니까 from A, from이랑 to 찾아야겠지? from 여기 있고요. to 여기 있어요. 자, 시작은 어디부터 하냐?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이게 A예요. 어떤 법이나 규정의 제정, 그리고 집행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원래는 정부가 어떠한 개입도, 법과 제도도 두지 않은 채로 시장이 온전히 지네끼리 경쟁하도록 얘기해야 돼. 이게 진짜 자본주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다양한 제도나 법을 통해서 그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라기보다는 이제 그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공정거래 생각하면 돼. 공정거래. 반독점 이런 거 있잖아. 독점 못하게 정부가 개입한 경우가 있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반독점법이 심하지 않은데요. 미국에서 미국 법무부가 애플이라는 회사 알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제 분할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애플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이 하나의 회사가 잠식할 거란 위협이 느껴져서 지금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강제로 3개의 회사로 분할하려고 하고 있거든. 이게 이거야. 정부 개입한 거지. 원래 개입하면 안 되는데 개입했지? 개입 1번. 두 번째, direct participation in the economy. 직접적인 참여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전 생각하시면 돼요. 한전. 원래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면 전기 회사들도 지네끼리 경쟁해야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소비자로서 우리는 가장 적절한 전기 회사를 골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본주의 원리야.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지? 한전이라는 하나의 회사가 독점해서 공급하고 있지. 그거 공기업이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경제에. 이것도 순수한 의미의 자본주의 논리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원래 하면 안 돼, 이런 거. 원래는 전기 공급자들끼리 경쟁하게 하고 그 중에 가장 값싸거나 품질이 좋은 전기를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지만 직접 참여했다. 그렇지? 이제 이 mortgage agency 이런 거는 담보기관이라는 뜻인데요. 이거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전 생각하시면 된다. 한전. 이제 자, 첫 번째 이게 이제 그 반독점 규제예요. 자, 반독점 규제도 분명히 이거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반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기업이야, 공기업. 공기업이, 즉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제안한 그 laissez-faire,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에는 맞지 않는 얘기다. 모든 국가들의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perhaps the most important form of government involvement, however. 자, 그러나 요 however도 원래 자리가 요 밖에죠. 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형태의 정부 참여는 어쩌면 comes in the attempts, 어떤 시도로부터 온다. 자, 어떤 시도냐? 중앙정부와 국가 재무부가 to control and affect, 통제하고
영향을 주려 하는 데로부터 온다. 뭐를? The ups and downs of economic cycles. 경제 주기의 흥망성쇠를 이게 통화 정책입니다. 인플레이션 심하잖아? 그럼 국가 어떻게 해야 돼?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고 있다는 얘기잖아.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거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회수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경제가 너무 침체돼 있어. 그러면 이재명 아저씨가 잘하는 거 있잖아. 돈 뿌리기. 돈 뿌리면 사람들이 그 돈 갖다 쓰니까 이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제 주기에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재정 통화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고 나니까 4, 5번 문장이 왜 안 중요한지 알겠지. 글의 요지를 그냥 강화하는 구체적 예시였을 뿐입니다. 1, 2, 3번까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4, 5번은 그래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개입을 하는데에 대한 부가 설명. 첫 번째는 반독점 규제 같은 걸 통해서 원래는 시장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경쟁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독점의 영역으로 가고 점점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위기에 있으면 정부가 칼을 빼드는 거야. 그래서 기업을 강제 분할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공기업이 원래는 전기도 알아서 공급자들끼리 경쟁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돼. 그러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비용이 너무 높잖아. 이게 너무 비싸잖아. 이거는 이 한전 같은 규모의 회사가 4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낭비잖아. 그러니까 공기업이 대신하기도 한다. 또 담배도 좋은 예시인데 이게 예시가 부적절하니까 일단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다음 재정통화정책은 경제가 너무 부양돼 있거나 너무 침체돼 있을 때 이재명 아저씨처럼 돈을 퍼준다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국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회수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쓴다. 이 모든 게 순수한 자본주의 논리에는 반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의 요지는 뭐예요? 자본주의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점에 대해서 필자는 명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 필자는 분명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자본주의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경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순수한 의미의 자본주의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는 없더라. 실제로 예를 보니까 이런 다양한 형태로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지, 이거? 세 번째 걸로 가보자고, 우리. 자, 세 번째 게 엄청 긴데 잠깐 쉬었다 갈까? 잠깐 쉬었다가 가자고. 수학이 오늘 몇 시에 가야 돼? 30분까지? 하루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나머지 친구들은 40번 이어서 해볼 건데 일단 40번 내일 시험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니네 학교 시험에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돼. 내가 낸 시험에 안 들어간 이유는 B반이 여기까지 못 가서 그런 거고 일단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이게 글이 이게 별로 어렵지가 않다? 약간 아니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띄워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들 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니네 책 보면 한 페이지 넘어가 있잖아. 이게 좀 킹받긴 하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고. 이거 어렵지 않아요. 40번이 요약문입니다. The Great Irony of Performance Psychology. 자, 퍼포먼스 심리학의 큰 아이러니는 아이러니 역설이란 뜻이죠. 아이러니 역설이야. 역설은 that 이하이다. 명사절 접속사. 그치? 명사절 접속사. It teaches. 그것이 가르친다는 것이다. Each sportsman. 각각의 선수들이 chiefly 믿도록 가르친다는 것이다. 오형식 문장 보이지? 대절. teach A to 부정사. 자, 그리고 나서 요 to believe의 목적어가 저 대절이에요. He will win.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요 대시 둘 다 명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둘 다 생략이 되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대신 it teaches 어쩌고저쩌고 이 전체 구조를 이끌어주는 표현이고 요 두 번째 대신 여기 to believe라는 준동사에 대한 목적어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건 한두 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알 거예요, 이게.
얘는 is의 목적으로 대절이 나온 거고 얘는 to believe의 목적으로 대절이 나온 거다. 어쨌든 둘 다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접속사다. 자, 이 정도 보시고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가르친다는 거에 선수들에게 믿도록 그가 이길 수 있다고. 뭔 소리지 이게? 이길 수 있다고 믿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이러니래요. 생각해보면 올림픽 금메달 몇 명 딸 수 있어? 한 명만 딸 수 있지, 한 종목에서. 근데 그 올림픽에 32강부터 나왔던 선수들은 다 지가 금메달 딸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훈련받기 때문이에요, 선수들은. No man doubts.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해석하시고 이거는. 자, no man indulges his inner skepticism. indulges, 뭐뭐에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내면의 회의에 빠지지 않자. 내면의 회의란 이런 거야. 내가 세계 랭킹 38등이야. 근데 운 좋게 올림픽 결승에 올랐어. 거기서 나는 38등이고 쟤는 세계 랭킹 1등이기 때문에 난 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할 것 같아요, 선수들이.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38등이지만 저 새끼 꺾고 내가 1등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올림픽 선수들은. 이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역설은 누구나 지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교육하는 거고요. 그 선수들 누구도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나는 38등밖에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돼. 그러니까 내가 그 2002년에 4강이 기적인가 지랄인가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4강이면 진 거잖아. 결국 우승 못했잖아. 개 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돌맞을 것 같긴. 아니 그렇잖아. 심지어 지금 동메달도 아니야. 동메달도 아니 그냥 4등이면요 185등이랑 똑같은 거야. 이건 사실 메달 못 딴 거잖아. 선수를 이렇게 생각하더라.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고 그래서 this is the logic behind sports psychology. 이것이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다. 즉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는 뭐예요? 무조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현실은 한 놈만 이길 수 있지. 결승에 진출한 32명 모두 선수들은 그 예선에 진출한 32명 모두 지네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요. 거기에. 실제로 이길 수 있는 거는 한 놈이다. 그러니까 31명의 선수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이 지 능력보다 잘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That is the logic of sports. 이것이 스포츠의 논리이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묶으면 되냐면 1, 2, 3, 4까지가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고요. 5, 6이 스포츠의 논리예요. 즉 이게 현실이고 1, 2, 3, 4가 이상이라는 거야. 이상. 선수들의 머릿속에 이 대가리 꽃발 안에 들어있는 건 1, 2, 3, 4 문장이고요. 실제 스포츠는 5, 6번이다. 실제는 단 한 명의 우승밖에 없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받아? 지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다 쳐.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는 스포츠에서. Note the difference between a scientist and an athlete. 갑자기 명령문 동사. 차이를 생각해봐라. 운동선수와 과학자 사이에. 갑자기 과학자? 여기까지 괜찮죠? 문제 없지? 자, doubt is a scientist stock and trade. stock and trade가 일상적 업무라는 뜻입니다. 자, 의심은 과학자의 일상적 업무이다. 그러니까 7번이 이해가 돼, 이제. 과학자는 의심하는 게 정상이야. 운동선수는 의심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이거 이해가 되죠? 의심은 과학자의 일상적인 업무인데 반면에 운동선수는 자기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아니면 적어도 의심하지 않도록 훈련된다. 이게 방금 얘기했던 둘 사이의 차이입니다. 옆에 적어놓으세요. 이거. 운동선수는 자기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내지는 의심하지 않도록 훈련받는다. 빨리 써, 빨리. 근자감이 지린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자, 다음 문장 보시면 9번.
progress is made. 진보는 만들어. 그 진보가 니네가 생각하는 그 진보가 아니고 발전이야. 발전. 이재명 말고 발전이야. 야, 진보는 만들어진다. 집중함으로써. 어디에? The evidence. 증거에 집중함으로써. 그러면 진보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가 by focusing이에요. 집중함으로써 어디에? 증거에. 근데 어떤 증거냐? That refutes a theory. 어떤 이론을 반박하는 증거에 집중함으로써. 다음 두 번째, by improving. 개선함으로써 그 이론을 그에 따라. 즉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낸 이 가설이 과연 맞는가 틀린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 그리고 항상 적극적으로 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나서야 돼. 그렇지. 당연한 얘기잖아. 과학자가 지가 실험 한 번 해놓고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되죠. 과학자의 실험은 기본적으로 부정의 증거를 찾는 과정이에요. 내 이론을 반박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다 찾아냈지만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이게 정설이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보는 증거에 집중하고 어떤 증거? 자기 이론을 반박하는 반대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고 그 반대 증거가 발견되면 그에 따라 이론을 수정함으로써 만들어진다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 그치? 끊임없는 의심이 필요하다. skepticism, 회의론이 의심하는 거야.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입니다. skepticism이. 자, 회의론은 is a rocket fuel. 이게 연료야. 과학적 진보에. 끊임없는 의심이 필요하다. 의심이 연료다. 의심이 있어야 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의심은 운동선수에게 뭐야? 독이야. 이게 차이였네. 그렇죠? 운동선수에게 의심은 독이다. 운동선수는 내가 비록 세계 랭킹 3850등이더라도 결승에서 세계 랭킹 1등이랑 만났으면 저 새끼 내가 이기고 내가 앞으로 1등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경기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임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좆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집안 맞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결론 내놓고 이제 주변 연구자들한테 다구리 까이고 이제 바로 학교 퇴출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거 아니겠어? 과학자들은 의심해야 되고 운동선수들은 일단 내가 그 링에 올라갔으면 의심 안 해야 돼. 내가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진보는 만들어진다. 요 12번이요 11번이랑 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번 10번이 세트였잖아 얘가. 그치? 그거랑 마찬가지로 11, 12가 짝이에요. 자, 진보는 만들어진다. 이번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까? By ignoring the evidence.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과학자들은 증거에 집중함으로써 만들어진다네. 이번에는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만들어진대. 증거를 무시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3800등, 저 새끼는 1등, 이걸 무시한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쟤가 나보다 잘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놈을 때려 눕히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It is about creating a mindset. 자, 이것은 어떤 그 사고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That is immune to doubt and uncertainty. immune이 이게 면역이란 뜻이거든요. immune to가 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immune to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돼요. 어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고방식 만드는 거야? 의심과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고방식을 만드는 게 바로 운동선수들이 진보하는 방법이다. 의심이 뭐야? 나는 쟤보다 못할 거야. 내 능력에 대한 의심. 이거 족가세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uncertainty, 불확실함. 쟤는 되게 잘한다. 난 못하는데.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걸 무시할 수 있어야 돼. Just to reiterate. 다시 말하자면 from a rational perspective, 이성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nothing less. 자, 여러분, nothing less than은 뭐뭐보다 낫지 않은이란 뜻이잖아요. 이거 그럼 같다라는 뜻이죠. 같다야, 같다? 이건 미친 짓이다. 내가 현실적으로 랭킹 3800등이야, 제 1등이야. 현실적으로 내가 제일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이성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나는 저 친구를 찍어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훈련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돼. Why should an athlete convince himself he will win? 여기서 요거 그 사형식 문장인데요. 보면 athlete가 주어져, convince가 사형식 동사고 himself가 간접 목적어야. 그 스스로를 설득한다. 뭐라고? 이게 직접 목적어지. He will win. Convince A, A에게 B를 설득시키다. 왜 운동선수가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하는가? 지가 이길 거라고. 언제? When he knows that. 자, 그가 알 때 there's every possibility he will lose. 실제로는 지가 질 거라는 게 확실한 상황에서 왜 그래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랭킹 3,800등이랑 랭킹 1등이 결승에서 붙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100% 지겠죠? 100% 진다? 근데 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는 거야.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떠한 발전도 없으니까. 운동선수로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When he knows that. 자, 그가 대절 이하를 할 때 There is every possibility. 얘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He will lose가 동격절이거든, 이게. 이게 possibility랑 동일한 거고요. 이게 지금 동격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동격 대시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는 필자가 생략을 해놨어. 뭐 어쩌겠어, 그럼 필자가 했는데. 그치? 우리 문법 교재에는 분명히 동격 대시는 생략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필자가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뭐 지가 했는데 뭐 방법이 없지. 그렇다고 이게 관계대명사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얘가 질 가능성이 100%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가 이길 거라고 스스로 설득해야 하는가? Because, 왜냐면 이기기 위해서는, 이거 두부정사 부사적 용법이죠. To win, 이기기 위해서는 one must proportion, 할당해야 된다. 자기의 믿음을 어디에? Not to the evidence, 증거가 아니고 어디에 할당해야 된다? Whatever the mind can usually get away with. 요게 마음이 유용하게 해낼 수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요. 이게 1대1로 대응이 안 됩니다, 해석이. get away with이라는 게 구어체적 표현이에요, 미국에 쓰는. 영미권에 쓰는 일종의 구어기 때문에 우리말로 정확하게 1대1로 대응이 안 될 거고요. 그냥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ut 지가 편해지는 것에 이런 식으로 그냥 간접적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운동선수는 객관적인 증거에 집중하면 안 돼. 랭킹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안 돼. 어디에 집중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마인드셋에 집중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학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길 가능성 0. 없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만큼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난한 글이었고, 여기까지 보고 그 과제 관련해서 좀 안내를 하면